네, 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저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양도인이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우리 주요 학교 강서, 양정, 진명, 목동이 어떤 식으로 고난도 문제가 나오고 어떤 식으로 내가 학습을 해야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로 진학하는 게 좀 더 좋을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앞서 원장님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에 이제 목동 시험도 꽤나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대치에서 학원 일을 하다가 목동으로 옮겼는데 지금은 대치급으로 이 주요 학교 4개는 특히 시험이 많이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양정의 특징은요, 선생님들이 똑똑하시기 때문에 젊은 선생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양정은 시험이 창작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양정은 시험 문제가 압도적으로 작습니다. 18개밖에 내질 않아요. 보통 뭐 강선 24개, 진명도 22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양정은 18개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1등급 컷은 80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양정 1번부터 10번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1등급 받는 친구들, 저희 반에서 양정 1, 2등급 받는 친구들은 1번부터 10번까지는 뭐 한 10번 정도는 다 풉니다. 그럼 결국에 왜 1번부터 10번이 매우 쉽고 문제도 이제 8개만 더 풀면 되는데 왜 1등급까지 80점 되냐면 11번부터 15번까지는 애들이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의고사 킬러급 문제 5개를 계속 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은 결국 시간이 부족해서 15번까지 못 가는 친구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양정 시험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막 성실해서 주어진 자료를 많이 풀고 뭐 암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면 양정을 가는 건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닌 거죠. 양정은 오히려 좀 덜렁대지만 수학 좀 하고 수학에 자신감 있고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양정을 갔을 때 이제 1, 2등급에 안착하기가 조금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강서랑 목동은 일단 별로입니다. 예. 일단요, 목동고는 사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프린트에서밖에 안 내요. 그런데 프린트에서만 내도 정말 싸가지 없고 말도 안 되게 문제 오류도 정말 많이 납니다. 원래 어려운데 자꾸 바꾸니까 문제가 자꾸 틀린 거예요. 원래 답 1번이라 그랬는데 학생이 이거 3번인데 3번이네? 학생이 와서 2번인데 2번이네? 3번이나 바꾼 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동고는 프린트에서 거의 다 나와서 시험 대비가 쉬울 듯 하지만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비추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모의기출 킬러급만 모았기 때문에 원래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 킬러를 또 바꾸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아무리 숙달해도 또 바뀌면 애들 입장에서 또 뭐지? 이럴 경향이 크기 때문에 진짜 웬만큼 수학을 자신감 있는 게 아니라면 목동고보다는 이제 진명 쪽으로 가시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진명은 또 어떤 스타일인가 하면은, 진명은 한 3, 4년 전까지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진명 시험이 되게 쉬웠는데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보시면 진명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진명이도 이제 저희 과 후배, 서울대 후배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꼭 어렵게 내려고 하는 선생님 한 분 계신다고 합니다, 요새. 그렇기 때문에 진명도 이제 꼬박꼬박 한 4개 정도는 어렵게 나오고요. 근데 진명 시험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살펴볼 건데, 양정인 경우에는 모의기출을 따고 오더라도 그걸 가지고 새로 바꿔서 만들어서 내기 때문에 애들 입장에서는 결국 생각을 꼭 해야 되는 문제들로 나오는 거고요. 그럼 강서는 그냥 어려운 문제를 똑같이 굉장히 많이 냅니다. 왜냐하면 강서는 24문제를 내는데 시험 시간이 이제 교육청의 제재를 받아서 60분으로 10분을 줄였어요. 근데 또 별나게 또 60분 본대요. 50분 보면 되는데 24문제의 문항수는 그대로 유지가 됐고 60분이 됐어요. 근데 24개 중에 강서는 준킬러 이상급이 거의 절반입니다. 강서는요, 왜 추천을 안 드리냐면 강서의 1등급 라인은 정말 두텁습니다. 목동에서 좀 수학 좀 친다고 하는 친구들이 거의 다 가기 때문에 저희 2학년 강서 애가 모의고사 치면 다 100점인데 내신 1등급을 한 번도 못 맞았습니다. 본인이 말하길 그 1등부터 1등급 끝까지 걔네들은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수시로 가고자 한다 이런 생각이 되신다면 강서는 웬만하면 강서 1학년 때는 1점대가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2학년이 되고 나면 이제 1점대가 이제 거의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강서는 시험이 좀 악랄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명입니다. 이제 진명은 항상 킬러급으로 나오는 게 최근 기출 변형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명이 여학생 입장에서는 가장 무난하게 시험 대비도 하기 좋고 합리적인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양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나서 저도 처음 보는 문제입니다. 내신 문제 자체가.
이걸 보고 해석할 능력이 있어야만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양정은 우리 아이가 성실성 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보고 끌고 나갈 수 있는 수학에 자신감이 있고 해석 능력만 키울 수 있다면 보내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 얘기 드릴 건 그럼 우리 아이가 이제 방학 때 뭘 하는 게 제일 좋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원장님, 부원장님들이 하이퍼반을 마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제 중위권 친구들 대상으로 방학 때 뭘 하는 게 제일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 이제 시험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풀 수 있는 능력,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능력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봤을 때 결국에 우리 아이가 내신 기간에 대비를 하는 건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거고요. 사실 방학 때 내신 들어가기 직전 방학 때 우리 애가 해야 되는 건 풀 수 있는 능력을 일단 만들어 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방학 때는요 우리 아이가 수학적 역량의 사이즈를 키우는 시간입니다. 항아리의 사이즈를 키우는 거예요. 내신에는 항아리에 물을 계속 붓는 겁니다. 제가 문제풀이 기계를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방학 때 사이즈가 안 커져 있으면 제가 넣어봤자 계속 넘칩니다. 결국 우리 아이가 수학에 조금 자신이 없는 상태라면 중위권인 상태라면 이번 겨울방학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수학상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신 요즘 킬러는 모의고사 기출이 무조건 중요하기 때문에 모의고사 4점 전문항 1순환까지는 무조건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죠. 그럼 모의고사 1순환만 다 하면 되나? 그게 아니죠. 모의고사를 풀이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푸는지를 아는 정도로 만들려면 이번 방학 때 개념 유형 당연히 중요하죠. 기본입니다. 그냥 시중 문제지에 있는 고난도 문항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실전 개념도 내신 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방학 때 알고 있고 그 실전 개념으로 방학 때는 계속 연습을 들어가는 겁니다. 방학 때는 내신 시험 계속 봐야 되고요. 문제풀이 기기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번 방학 때 제 생각에는 중위권 친구들이라면 선행을 조금 줄이더라도 수상화 수업을 조금 많이 듣는 거를 저는 당연히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당연히 뭐 최상위권이면 선행을 해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럼 제 커리큘럼을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일단 이번 방학 때 저는 이제 수원 수업까지 들은 친구들 대상으로 수투 개념 11, 12월까지는 제가 수투 선행을 할 거고요. 저는 1월 달부터 정규에 바로 수상을 할 겁니다. 저는 작년과 좀 다르게 올해는 수상화에 굉장히 힘을 실을 생각이라 11, 12까지는 수투 개념. 제가 굳이 수투는 제가 따로 굳이 선행을 한 이유는 수투부터는 이제 누구한테 배우냐가 이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단원이다 보니까 네, 제가 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투 개념은 제가 따로 하고요. 이제 1월부터는 이제 수상 심화를 할 건데 그럼 이제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우리 아이가 수상 심화를 바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수투 개념 할 때 제가 따로 클리닉 시간을 할 겁니다. 제가 정규 수업은 방학 때는 월요일, 금요일 날 진행을 할 예정인데 제가 화요일, 일요일에 강제로 이제 클리닉을 시킬 생각이고 그때 클리닉 때 하는 거는 수상화 기본 문제 복습까지 내주고 조교님과 질문하는 거를 반드시 필수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월달 수상 심화를 들어가서 실전 개념도 배우고 스킬도 배우고 모의고사 4점까지 1순환 시킬 수 있게 우리 아이들이 중위권이지만 내신 시작하기 전에 최상위권 친구들이랑 시작점을 비슷하게 맞춰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 이번 방학 때 가장 큰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적분 선행이 조금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미적분 선행이 제일 처음이라는 게 2학년 여름방학인데 사실 제 생각에는 뭐 딱히 미적분은 사실 수투를 잘하면 미적분은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미적분 선행을 빨리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미적분 선행이 조금 느리다는 점 그리고 이제 저는 항상 중요시 생각하는 게 결국 우리 아이들이 잘해지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저처럼 풀 수 있게 제가 만들어주는 건데 사실 제가 뭐 실전 개념 스킬 가르쳐주고 그거 할 줄 안다고 잘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신 기간 예를 들어 2학년 1학기에 이제 수원 내신을 볼 테니 그 직전에는 반드시 수원 심화를 통해서 수원 모의고사 1순환을 다 돌려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직전에 수원 심화 수업만 들으면 당연히 잘해질까? 그건 또 아니죠. 결국에 우리 중위권 학생들의 특징은 본인 스스로 자꾸 사고를 끌고 가는 걸 못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그 전 심화 때 모의 기출을 돌리려면 그 전 방학 때 반드시 실력 수업 한 번 정도 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개념을 보고 갖고 있는 생각, 제가 문제를 봤을 때 제 생각은 이래. 내가 이 문제를 봤더니 이게 궁금하네. 이게 궁금하니까 이 생각 끌고 와야지. 애들한테 그 끌고 오는 작업을 계속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위권들은 왜 수학을 잘하냐면 그냥 애들은 보면 저랑 비슷한 생각이 바로 드는 겁니다. 그건 축복받은 재능이시죠. 어머니 아버지들이 좋은 유전자를 물려준 거고
그러면 이 중위권 애들은 이제 그걸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내신 들어가기 전에 심화 수업 때는 모의 기출 반드시 일순환 시키고 그 전에는 그걸 위한 제 생각을 심어주는 저처럼 풀게 만드는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제 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실전 개념입니다. 당연히 제가 수업을 좀 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스킬들, 복수적, 고급적이고 복수면 이런 것들 우리 아이들이 시험 문제를 남들보다 빨리 풀 수 있게 옆에 애들 보고 뭐지? 너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목표고요. 네, 두 번째는 결국 고난도 문제를 하는 이유는 뭐 똑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서지만 저처럼 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 제가 결국에 아이들이 항상 저처럼 변합니다. 2학년이 되면. 선생님 궁금해요. 뭐가? 이게 궁금해요. 그래. 제 목표가 그거거든요. 문제를 봤을 때 저처럼 풀게 만드는 거죠. 물론 뭐 저보다 더 나은 친구가 돼도 좋겠지만 그래서 제 수업의 두 가지 목표. 실전 개념을 주입하고 남들보다 쉽게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저처럼 풀게 만드는.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게 저는 수업 때 대답을 안 하면 바로 나가거든요. 저 20명 있는데 20명 애들이 대답을 안 하면 저 바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구하는 건 어려운 문제 푸는 거 이해하는 건 강사가 이해를 못 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해를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봤어. 뭐가 어렵지? 이게 모르니까 뭘 해야 되지? 이거 계속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면서 나갑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애들이 생각하는 과정을 제가 주입시키고 저처럼 풀게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 실전 테스트인데 방학 중에는 내신 시험지로 시험을 보지는 않고요. 실전 테스트, 방학 중에는 그냥 복습 테스트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반은 실전 테스트, 학교 실제 기출로 실전 시험을 보는 건 내신 기간에만 실제 학교 시험지로 보게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신 기간의 목표는 그 웅덩이에 제가 물을 계속 주입시키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계속 만드는 거죠. 그냥 보면 풀 수 있게. 쉽게 말해서 여러분, 100점이 있을 때 보통 킬러를 제외한 게 60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60점을 몇 분 안에 풀어야 1등급을 맞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제 생각에는 60점을 아무리 늦게 풀어도 25분 안에는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25분을 5문제에 쏟아야 돼. 그래야만 이제 1등급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매 시간 실전 테스트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건 기계가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 파이널 모의사는 이제 연합반이 있다 보니까 학교별로 조금 시험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직전 2주 동안에는 학교별로 시험지를 다 다르게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테스트 관리입니다. 테스트는 조교님이 채점을 해주시고 수업 10시에 끝나게 되면 10시에 내려가서 독서실 가서 테스트 오답하고 그다음 숙제 검사 조교님이 해주신 거 보고 숙제 오답하고 귀가하는 게 원칙이라 저희 다원 교무실에서는 일찍 퇴근하시는 선생님들 아무도 안 계십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다 보통 새벽 1, 2시 넘어서 퇴근하시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어느 선생님들에게 보내시든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네, 그 다음 제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모든 교재는 자체 책이고요.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 복습은 제가 수업 때 했던 실전 개념 다시 한번 복습이고 추가 문제는 비슷한 문제 다시 연습하는 거고 네, 킬러 문항은 1, 2등급 목표를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따로 만든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개별 과제는 당연히 이제 워크북은 어렵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좀 쉬운 문제들을 커버해 줄 수 있도록 시중 문제집을 무조건 계속 돌릴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추가 프린트 물론은 테스트 보면은 일단 보입니다. 너 이 단원 약하구나. 그럼 그 단원에 맞춰서 추가 과제를 제가 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클리닉인데 클리닉은 이제 매 수업 시간 끝나면 1일 클리닉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규칙은 매 시간 끝났을 때마다 시험 테스트 오답, 숙제도 완료, 숙제 오답 완료 이게 돼 있어야 집에 갈 수 있는 게 규칙인데 본인이 뭐 숙제 안 해왔거나 뭐 여학생인 경우 집에 좀 일찍 가야 되는 경우에는 1일 클리닉 말고 추가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업 영상 원격 질문은 뭐 누구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통 제가 집에 가더라도 애들이 계속 질문을 오기 때문에 보통 3, 4시까지는 애들 질문 받아주느라 저도 안 자고 깨어 있으니까요. 항상 편하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제 3가지 요소만 드리고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첫 번째는 이제 프로페셔널 전문성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저는 누구보다 수업을 못한 적이 없어요. 좀 보고 있으면 아유 내가 더 낫네. 저는 항상 저의 프라이드, 저의 자부심에 대해서는 정말 늘 생각을 하면서 제가 뭐 원장님, 부원장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명석하면서는 정말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성 하나만큼은 믿으셔도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저는 참여적이고 세 번째 친근한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수업 와서 배우는 건 푸는 방법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저가 되는 저처럼 푸는 사람을 만드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참여적이고 친근하고 저는 아이들과 정말 친구처럼 지내거든요. 그래야만 애들이 수업 시간에 대답을 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